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하루 40명. 이 숫자를 조금만 계산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한 달이면 1200명, 1년이면 무려 14,000명입니다. 여러분, 동네 아파트 단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살이 많은 나라는 일본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2명. 일본은 15.6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28.3명입니다. 세계에서 압도적 1위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매년 자살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건 국가적 재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 OECD 평균의 2.6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8세에 은퇴하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 자식들은 바쁘다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참 씁쓸하더군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웃,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대가 더 위험할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경제적 불안, 은퇴 후 수입은 줄었는데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는 늘어갑니다. 건강 문제, 만성질환, 노인성 우울증,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관계 단절, 직장 동료와도 멀어지고 자녀와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고립은 곧 위험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뒤에 얼굴을 떠올리기. 오늘 뉴스에서 자살률이란 단어를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숫자는 우리 동네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 신호가 없는지 살펴보기. 최근에 연락이 끊긴 친구, 경로당에 안 나오는 분, 전화를 받지 않는 친척. 이건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번 주 실천 과제 안부 전화 한 통.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그분께 이번 주 안에 꼭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숫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하루 40명이라는 숫자,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하필 우리 세대가 이렇게 높은 위험에 놓여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 세대,
6070대가 이렇게까지 높은 위험에 놓여 있는 걸까?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기억하시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 높습니다. 세계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우리 세대가 이렇게까지 위험할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60, 70대, 우리 나이대는 특히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경제 건강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80만 원 정도. 병원비와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 손주 용돈,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4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월세 50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면 이미 적자입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금 받아도 방세 내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어. 친구랑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차라리 내가 없으면 애들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약을 5, 6살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작은 병원 진료라도 자주 받다 보면 통장 잔고는 더 얇아집니다. 문제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은 먼저 갔고 애들은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자니 숨이 막혀.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파. 몸이 불편하면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결국 몸의 고통, 사회적 고립, 마음의 병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후배들까지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좋든 싫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연결이 끊깁니다. 명함을 내밀 일도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전화 한 통이 안 오는 날이 있더라. 내가 세상에서 지워진 기분이었어.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안의 정적,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정적이 이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고립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립은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도움 요청하기, 주민센터, 복지관, 종교기관에 마련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도 되나?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 꾸준한 루틴 만들기.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혼자 걷기 힘들면 경로당 체조나 마을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몸을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관계, 내가 먼저 연락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먼저 걸어보세요. 친구, 친척, 옛 동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가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세대가 더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험은 곧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위험해지고 그 신호를 읽어내면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늘 연결이 있습니다. 경제도 건강도 관계도 결국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연결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이미 누군가와 이어진 존재였죠. 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의 탯줄로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도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이 끊어진 순간부터는 젖을 물고 손을 잡고 품에 안기며 또 다른 연결을 이어갑니다.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이어짐과 관계의 연속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하루 담배 한 갑보다 더 해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립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매주 경로당에 가서 장기를 두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기를 두러 가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때우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듭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의 끈이 끊어지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허물어질 때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제가 들은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있더라. 집안은 조용한데 그 정적이 너무 무겁더라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어. 여러분, 새벽녘에 고요한 방 안에서 전화벨 하나 울리지 않을 때 그 정적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 내가 없어져도 괜찮을 거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립된 마음에게는 가장 그럴듯한 진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라고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를 너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야, 잘 지내냐?
그 한마디만으로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너는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존재야라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 연결의 힘입니다. 몇 년 전 제 지인 중 한 분이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가족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얼굴이 안 보이네. 그냥 내 생각나서 걸어봤다. 아무 내용도 없는 안부 전화였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화 하나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결의 힘은 훨씬 강합니다. 짧은 안부 인사, 단순한 만남, 평범한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붙잡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 목소리로 이어가기. 가족, 친구에게 직접 전화하기. 잘 지내지? 라는 짧은 한마디에도 따뜻한 온기가 담깁니다. 일주일 한 번 얼굴로 이어가기. 경로당 점심, 동호회, 종교 모임에 참여하기. 나는 별로 재미없다 해도 사람을 보는 자체가 약이 됩니다. 한 달 한 번 새로운 관계 만들기. 동네 도서관 당좌, 작은 텃밭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거창한 연결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연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건 바로 사람과의 이어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끊어진 관계를 우리 세대는 어떻게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이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이어짐입니다. 밥을 혼자 먹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국 한 그릇도 혼자일 때는 허전하고 함께일 때는 따뜻합니다. 그게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결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우리 세대는 어떻게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거긴 늙은이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자리입니다.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으며 오늘 반찬이 맛있네 하고 웃고 건강체조나 노래교실에서 몸을 움직이며 서로 응원하고 3, 4, 5 모여서 옛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집에서 혼자 보낼 때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저는 74세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는 늘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밥이 입에 안 넘어간다던 분이었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들을 보러 간다네. 경로당과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 공원에 있는 작은 텃밭을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포기 키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옆밭 주인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물 좀 많이 주셨네요. 상추가 참 잘 컸네. 이런 대화에서 인연이 싹 트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 때문에 걸었는데 어느 순간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반가워지더라고요. 눈인사하다가 이름을 알게 되고 지금은 친구가 됐어. 여러분,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교회, 성당, 절, 종교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밝혀줍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께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묻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밥을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를 살린 거였어. 그분들이 나한테 고맙다 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했어. 여러분,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연결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은 영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워두면 세상 따뜻한 연결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얼굴을 영상통화로 보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웃음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게 기술이 만들어준 연결입니다. 냉정해 보이는 기계 같아도 우리가 쓰면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한 번만 가보기. 밥상에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취미 생활 텃밭, 산책, 동호회 중 하나 선택해보기. 신앙 봉사, 예배, 법회 참여,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하기. 스마트폰 활용, 이번 주에 손주에게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기. 핵심은 내가 먼저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반드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밥상, 텃밭의 흙냄새, 봉사 현장의 웃음, 손주의 영상통화 속 미소. 그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내는 힘,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연결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기다리면 온다. 기회도, 인연도, 좋은 날도 기다리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립을 만들고 먼저 다가감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관계는 누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때, 그 정적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럴 때 전화가 울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짧은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젖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용기 내어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자 친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내 전화 덕분에 살 것 같아. 여러분, 안부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생명을 붙잡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그분께 이번 주에 꼭 전화해 보세요. 혼자 밥을 먹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된장찌개도 혼자 먹으면 허전하고 함께 먹으면 진수성찬이 됩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수저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밥상이었어. 그런데 친구를 초대해 같이 먹으니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채워주더라. 여러분, 밥상은 가장 쉬운 연결의 출발점입니다. 옆집 이웃에게 떡을 좀 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친구에게 우리 집 와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자. 손주에게 할머니 집 와서 밥 먹고 가라. 밥 한 끼 나누는 일이 고립을 끊고 관계를 잇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편지 많이 쓰셨죠? 지금은 편지가 문자나 카톡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내 생각이 났어.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제가 아는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너는 할머니의 희망이다. 내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손주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해. 글 한 줄이 마음을 잇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할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꼭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상대가 먼저 하면 안 되나? 하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상대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침묵 속에 머물 뿐이죠.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더니 오히려 친구가 고마워. 사실 나도 내 연락 기다렸어라고 하더라고. 결국 먼저 다가가는 사람만이 고립의 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하기. 이번 주에 한 명에게 꼭 안부 전화를 하기. 먼저 초대하기. 한 달에 한 번은 밥상을 함께 나누기. 먼저 마음 전하기. 짧은 문자나 편지 한 줄로 따뜻한 마음 전하기. 핵심은 내가 먼저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고립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 순간 관계는 살아납니다. 짧은 안부 전화, 작은 밥상 초대, 글 한 줄의 마음. 이 작은 용기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관계와 연결이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숫자로 본 현실, 경제와 건강, 관계의 문제, 연결의 힘, 생활 속 실천, 그리고 나부터 먼저라는 용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연결 속에서만 살아간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짧지만 강렬한 이 말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확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잘 지내냐라는 전화를 받을 때,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넌 여전히 내 삶의 소중한 존재야. 그 확인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노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기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밥 먹었어? 아내는 대답을 잊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여러분, 기억은 사라져도 연결은 남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임종 직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큰 재산은 없었지만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 참 행복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통장 잔고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다 흩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는 건 오직 사람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결산표에 남는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가이드는 세 줄로 정리됩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오늘 나부터 작은 용기를 내자.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 식탁 한 끼.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고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의 작은 다가옴 덕분에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먼저 건넨 손길이 누군가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분과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연결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